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영풍 정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대 수주 잔고 확보와 실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2분기 수주 잔고는 58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과거 대비 레벨업된 에너지 가격이 동사의 펌프와 밸브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지탱하고 있고요. 고려 아연 그리고 영풍이 경제적으로 배터리 그리고 수소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동사의 매출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냉전 체제로 진입을 하면서 과거에 기록했었던 50달러 이하의 저유가 시대로의 회귀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감산에 대해서 오펙에서 합의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다시 100달러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실적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주가가 내려왔던 SO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다시 주가 반등을 이뤄낼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SO일 보고서를 읽어봤듯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O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풍 정밀은 고려 아연의 주식을 29.5만 주를 가지고 있고 영풍을 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고려 아연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동박, 황산 니켈, 전구체, 수소 산업 같은 것과 그다음에 영풍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모두 펌프와 밸브가 주요 부품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 아연과 영풍의 지분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의 이 의미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두 업체로부터 연간 배당액이 무려 67억 원이고요. 펌프와 밸브는 다양한 전방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고, 동사의 내산성 펌프 사업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마진이 높은 편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영풍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일봉이고요. 네,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을 뚫고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월봉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거의 역대 주가 상승을 터치할 수도 있을 만한 지금 상황적 그 제반은 좀 온 것 같고 조금 보고서가 나온 지가 조금 됐었는데 제가 좀 다른 영상들과 좀 다른 일들 때문에 좀 늦게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이럴듯한 얘기는 없겠지만은 음, 그래서 고려 아연 이쪽 부분도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사항은 없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PER, PBR 거기에 배당금 좋네요. 네. 연간 대비해서는 이때도 제일 좋긴 하네요. 네. 근데 ROE가 좀 많이 나쁩니다. ROE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확인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들고 있는 거고요. 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네, 사람들이 들고 있고 이제 영풍 먼저 한번 보시면 영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가 높죠. 네, 굉장히 비싼 주식 중에 하나이고 네, 최근에까지만 해도 100만 원대에 있었던 주식이라서 네, 자,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여기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풍 개발에서 15%를 좀 들고 있다라는 거. 영풍 개발이 영풍 정밀 밑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영풍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보시면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올해 다시 한번 흑자이기 때문에 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좀 근거를 가지고 있고 배당은 1만 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LG생활건강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현재까지는 좀 볼 수 있겠고 뭐 월봉상으로 보신다고 하면 네, 네, 저쪽에가 이제 120만 원이었었습니다.
최근에 70만 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아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12조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7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최고점 68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실적 부분 보시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또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여기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좋고요. 뭐 ROE 좋고요. 그다음에 PER, PBR 나쁘지 않고요. 배당금 나쁘지 않습니다. 2만 원, 2만 원. 60몇만 원 중에 2만 원이면 진짜 LG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니까 LG 생활건강 이 주주로서는 진짜 너무 부럽죠. 2만 원이. 네, LG생명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배당금을. 네, 어쨌든 고려아연 이런 상태이고 종목 분석 들어가 보시면 영풍. 와, 왜 52인입니다. 52인. 영풍이 26%. 네, 최대 주주의 지분만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자사주 좀 갖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영풍하고 고려아연하고 어떠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자회사나 뭐 이런 계열이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 지분 경쟁 싸움까지도 있을 만한 뭐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올라간다면 아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구나 하고 사실 좀 피하시면 되는 거겠죠. 용필용밀이 하고 고려 아연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괜히 말려 들어갔다가 한식할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개인은 이런 비싼 주식에는 조금 눈을 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자, GS 리텔 같은 경우에 3분기 9.3% 증가한 매출액 2조 9,77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7% 감소한 762억 원이고요. 자, 하지만 이제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3%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용역료, 그 다음에 어, 5포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관련 판촉 비용 반영 등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7월에 또 원소주 발매에 따라서 상품 매출이 증가를 했고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PP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와인 25 매출 신장률도 30% 되고 반값 택배도 물동량이 괜찮고 3분기 출점 연간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200여 개의 순증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슈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 수준이고요. 퀵커머스 부분 소모품 관련 비용이 반영될 거고 현재 337개 점에서 퀵커머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 부분 투숙률 같은 경우에는 70% 후반대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고 이커머스 부분에서 이 배송 관련 비용은 연 단위에서 계약 영향으로 연말 이후부터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합병을 해서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이 홈쇼핑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드디어 10월에 통합 앱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요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게 마케포이겠죠. 정말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이제 저걸 보고 합병을 보고 GS 리테일에 투자했었던 전 주주 입장으로서 이게 지금 몇 개월 흘른 겁니까? 제가 이걸 요때인데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1년.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훅 떨어진 거라서 저도 사실 뭐 요때 올라갔던 게 팔았었어야 되는데 예, 껄무새죠, 껄무새. 팔았어야 되는데 더 갈 거라고 자만을 했죠. 그때 한창 주식에 자신감이 붙어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탔고, 결국에는 내리막 타는 와중에, 이제, 그냥 연말 배당이랑 뭐 이런 전략을 돌려야겠다 해서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죠. 더, 갖고 싶으면 더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24,950원. 이라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났고, 외국인 채금 많이 들어왔고, 기관은 팔고, 그 전에 기관이 샀던 거 거의 다 뱉어낸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GS 리테일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은 좀 했으나 시가총액 2조 6천억 요것도 이제 합병에 의해서 시가총액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 상장사인데 이 홈쇼핑을 데리고 와서 재무제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작년에 어, 부과가 된 이후로는 사실 지표가 좋지는 않아요. 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보면 쭉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분기에 확 늘어났었던 요 시기가 합병이었을 건데, 그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매출액은 늘었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런 게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으려면 이제 요런 분기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ROE도 좋지 않고 PER, PBR 그리고 배당금, 뭐 배당금이야 주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면 안 됩니다. 어, 회사를 살려야죠. 물론 부채 비율 이런 건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합병을 한 것이죠. 근데 합병하고 나서 홈쇼핑에 대해서 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악수가 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GS 리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냥 회복이 되고 있다.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하지 않겠구나 인 정도인 거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무조건 상승을 하겠다. 요 정도의 느낌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네, 투자를 하실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유일한 해법은 사실 GS 리테일이라는 사명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명 변경을 통해서 일단 회사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좀 해줘야 개인 주주분들이 좀 어느 정도 손해가 덜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자금을 더 집어넣겠죠. 물타기를 할 거니까. 혹은 신규 주주들이 들어오겠죠. 단기적인 그 호재를 노리고. 그래서 좀 각고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현재입니다.